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인데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얻기 위해서 평소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건강상담소에서 건강을 꾸준하게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건강상담에 앞서서 홍조 증상을 동반하는 상열하한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조 증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상열하한증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상열하한증 어떤 질병입니까? 예, 이 질병의 이제 용어는 순수하게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예, 상열, 예, 상부, 예, 상부라는 것은 우리 가슴, 예, 목, 얼굴, 예, 머리 쪽에 열이 오르고요. 하한이라는 것은 예, 복부, 예, 엉덩이, 다리가 차가운 것을 이야기하는 한의학적인 또 생리적, 병리적 용어가 함께 기술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열하한증은요, 전형적인 한의학적 용어로 말 그대로 위로는 뜨겁고 복부와 다리는 차가운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런 증상은 왜 생기는 겁니까? 크게 한의학에서 이제 6가지로 보는데요. 예,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예, 내 몸이 힘들면 예, 열이 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대체적으로 상부 쪽으로는 열이 나고 하부 쪽으로는 차갑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사용을 하고 또 감정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세 번째는 울화와 우울감이 반복되는 경우에 자율신경이 밸런스가 깨지면서 이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대소변의 분리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식을 잘 먹고 예, 숨을 잘 쉬는 것도 중요한데 배출되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세상에는 먹는 것이 풍족한 만큼 배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음식물의 찌꺼기는 대변으로, 예, 혈액 속의 찌꺼기는 예, 소변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시원치 않다, 설사한다, 예, 배가 부글부글 끓다, 예, 소변을 참을 수가 없다, 소변을 봤는데 뭔가 남아있다, 이런 경우에 또 상열하한 증상이 동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예, 자율신경 실조증, 예, 갑상선 질환 등 어떠한 질환에 의해서 상부 쪽으로 열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예, 그 다음에 다리는 시리고 찬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의해서 예, 우리가 오래 살 수 있으면서 원래는 예, 상부 쪽으로는 약간 시원하고 하부 쪽은 따뜻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상황이 역전이 되면서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고 하부 쪽으로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열하한증은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동안 건강상담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얼굴이 붉게 변하는 홍조와 상열하한증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까요? 일단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르게
홍조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부분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몸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여성분들의 노화, 예, 갱년기 증후군이 이와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갱년기라는 것은 내 몸이 그만큼 나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부로는 열이 올라오고 하부로는 차갑고 동의보감에서는 화동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약해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이제 안면 홍조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젊은 여성분들, 예,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 이제 남성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부 쪽으로 열이 많고 체내에 열이 많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이와 반대로 이제 몸이 과로하면서 젊은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에 홍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구분해서 이제 진료하고 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뜨겁고 다리는 차갑고 혹은 얼굴에는 홍조가 나타나지만 발이 시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상열하한증의 증상, 박사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네, 일단 상열 증상은 머리부터 얼굴, 목,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두피에 이제 트러블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라든지 안구 건조증,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는 경우, 귀가 건조하고, 예, 그 다음에 귀에가 가렵고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예, 비염 증상, 또 코 안에 이렇게 딱지가 생긴다거나 구강에 자결감이라든지, 예, 구내염이 자주 생기고, 예, 목에 편도에 염증이라든지 이물감이 나타나면서요, 가슴에 열감이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뒷목이 땡기면서, 예,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게 상열 증상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한 증상은, 예, 배가 차고 엉덩이가 시리고, 예, 다리가 시리고 저리고, 예, 이런 증상이 있고,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여성분들 출산 후에 다리로 바람이 들어온다.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음낭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자궁이 약해지면서 자궁 쪽으로 자꾸 찬바람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아무래도 차가우니까 순환이 안 되면서 협착 좁아지고 허리라든지 다리의 증상, 예, 설사, 변비가 반복이 되면서요, 예, 수족 냉증이나 수족, 손발에 이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하한 증상입니다. 네, 홍조 증상을 동반하는 상열 하한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이 상열 하한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원인이 6가지이기 때문에요. 6가지에 따라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오래 계속 서 있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몸이 어딘가 아프고 그러면 운동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육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운동하고 일을 따로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겁니다. 운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 동이라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것. 예,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서 상열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일단 쉬는 겁니다. 단 전제 조건은 먹지 않고 쉬는 겁니다. 예, 배가 고플 때는 먹는 거고, 예, 그냥 뭔가 힘들어서 쉬고 싶다. 이때 무언가 먹으면서 쉬면 안 되고요. 이때 그냥 멍 때리고, 예, 쉬고 취침을 해주고 이러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제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머리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눈을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저같이 이제 말을 많이 한다. 예, 그 다음에 음악을 많이 듣는다. 예, 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뇌신경에 의해서 뇌를 사용을 하고 또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신과 육체는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요. 예, 정신을 많이 사용한 현대인들의 경우에 가장 필수적인 게 몸을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 예,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몸을 쓰는 운동을 같이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치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울감과 울화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상열하한 증상이 있을 때 울화 증상이 있는 사람은 상열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하한 증상은 적게 나타나고, 이에 반해서 이제 우울감이 많으신 분들은 상열 증상은 적게 나타나면서 주 증상은 다리가 시려, 손이 시리고 저려, 예, 무릎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번째, 소화불량과 이제 대소변 분리인데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물의 찌꺼기. 예,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에서도 항상 묻는 게, 제가 한의원에서 진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뭐 다리가 삐어서 오거나 허리가 아파서 오거나 보약을 지으러 오거나, 문진의 기본적인 세 가지는 소화가 잘 되어야 되고, 예, 두 번째는 대변을 잘 보아야 되고 소변을 잘 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으로 인해서 상열 하한 증상이 있으니까 내가 대변을 못 참는다 그러면 이쪽에 괄약근을 높이는 치료를 하면 상열 하한 증상은 치료가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질병이 있는 경우인데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장,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주치의 선생님께 항상 조언을 받으면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화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정적으로 우울감이 더 약해지시는 분이 있고, 다리를 못 쓰시는 분이 있고, 팔을 못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항상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 한다 그러면 제가 보약을 쓰면서 상체 운동을 더 권해드립니다. 예, 다리가 이미 예를 들면 뭐 인공관절을 했다, 이미 골절이 됐다, 그래서 많이 못 움직인다, 이게 운동선수 같이 재활을 해서 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 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해서 상체가 밑으로 중력에 의해서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배근이라든지, 예, 어깨 삼각근이라든지 이제 이쪽을 강화하시는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나이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이제 보약 치료를 해서 상열 하한 증상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열 하한증의 치료 방법, 한방치료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어떤 한방차가 이 홍조 증상과 상열 하한증 관리에 도움이 될까요? 예, 상열 하한은 이게 이제 위에는 열이 있고 아래는 차기 때문에요. 사실 증상으로 치료하는 건 전문 한의사가 이제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예, 기본적으로는 증상에 너무 매이지 않고요. 내가 기본적으로 뭐 상열이 있는데도 선풍기나 에어컨을 열감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많이 못 쓴다, 좀 춥다, 예, 이런 경우에는 당귀, 청궁, 지무, 황백 네 가지를 차처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체질의 경우에는 갈근, 승마, 창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상열 하한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추위를 타는 음체질은요, 당귀, 천궁, 지모, 황백, 그리고 열이 많은 양체질은 갈근, 승마, 창추를 이용한 한방차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일상에서 홍조와 상열 하한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상열 하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50이 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내가 마음은 똑같이 청춘이지만요, 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뜨거운 데 들어가면 얼굴이 붉어진다, 추운 데 가면 다리가 시리다, 이런 경우에는 그 장소를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피하지 못하면, 예, 요즘은 또 얼굴이 가령 반대로 추위를 타거나 또 다리 쪽이 반대로 열감이 나는 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옷을 입거나 예, 추위를 타는 경우에 이제 목도리를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얼굴로 열감이 오른다 이런 경우에는 예, 머리를 조금 더 많이 쳐서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상열이 많은 경우에는 약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이에 반해서 하한 증상, 아래가 차가운 증상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열을 내는 데는 근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걷기 운동보다는 예,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 세 번째는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오장육부는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해도 60이 넘어가면 나이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항상 제가 집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젊을 때는 뭐 방이 2개, 3개, 4개 많으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어디가 불편하다 그러면 방이 2개짜리가 낫고 1개짜리가 낫습니다. 예, 그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기의 생활에서 소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대소변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에 대한 체크를 해서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조 증상을 동반한 상열 하한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상열 하한증이 있거나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상담은요,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건강 고민을 가진 분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45. 네, 그럼 따님 상담을 위해서 네, 연세는 45세라고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키는 어떻게 되시나요, 따님? 162. 162cm. 네. 몸무게는요, 어머니? 몸무게는 55. 55kg.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따님의 상담 우리 박사님께 지금부터 자세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따님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잠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애를 네. 먹고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불면증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좀 오래돼, 한 1년 된 네. 것입니다. 예. 따님이 현재 뭐 일하고 계십니까? 하다가 말다가 뭐 그러신다. 예. 결혼은요? 결혼했어요. 예. 그러면 요즘은 일은 안 하고 계십니까? 집에 있습니까? 네. 예. 네. 잠이 있잖아요. 밤에 자야 일을 하는데 예.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일을 못 하고 그러십니다. 예. 따님이 뭐 특별히 수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지금 수술한 적은 없고 따로 뭐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거 있습니까? 스트레스 좀 받았어요. 예. 지금은 이제 해결된 것 같습니까? 네. 예. 자제분이 있습니까? 따님이. 예. 예. 딸둘 아들 하나입니다. 네. 지금 따님이 생리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 예. 따님이 이렇게 어려서 이제 엄마는 따님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네. 예, 그렇게 이렇게 여성이지만 나가서 활동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고 이제 집 좋아하시는 분 있고요. 뭐 나가서 활동하는 졸업하고 학교 졸업하고 계속 하는 그 버릇이 내가 좀 많이 설치했는데 이제 잠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원래는 이제 놀다가도 막 일하러 갈라 하더라고. 예. 원래는 이렇게 어릴 때도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좋아했습니까? 아니요.
그건 안 좋아했어요. 아, 그거 안 좋아했어요. 예, 그러면 네. 제가 따님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예, 따님이 이렇게 커피 잘 마십니까? 네, 커피 좋아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식을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잘 먹는 분이 있고 달콤새콤한 거 잘 먹는 분이 있습니다. 아, 그 새콤달콤한 걸 좋아해요. 아, 매운 건 많이는 못 드세요? 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불면증 때문에 혹시 진료 받아본 적 있습니까? 그럼 이제, 예, 그때 뭐, 받기는 받아봤는데 별로 허락도 없고, 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랬으면 전화 드렸습니다. 예. 따님이 혹시 한숨 많이 쉽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안 쉽니다. 그런 건 안 쉬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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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40세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이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심장하고 담낭기가 약해지고, 예, 그 다음에 혹시 자제분들이 좀 마음 불편하게 하는 거 있나요? 따님 자제분들이요. 네. 예.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귤피. 귤피, 예. 예, 그 다음에 산조인 초. 산조인초, 예, 그 다음에 복령. 봉령, 예. 그 다음에 향부자. 예, 향부자, 예,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고 대추 2개. 대추, 예. 2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체중은 1년 전보다 어떠세요? 그대로입니다. 아, 항상. 그대로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물을 1800cc 넣으시고, 네. 네, 10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먹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한 10시쯤 한 잔 더 드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잠이 안 온 지가 오래돼서 3개월 정도 꾸준히 이렇게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45세 여성의 불면증에 대한 건강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 수면 장애를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자, 박사님, 불면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면 장애, 왜 나타나게 될까요? 이게 이제 크게 정신적인 이제 스트레스, 예, 두 번째는 이제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체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물어본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물어본 게 얼큰한 거보다는 달콤새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밖의 일보다 안의 일을 조금 더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안에서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요. 밖에 나가서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의 이제 따님의 이제 자제분이 지금 셋이거든요. 예, 그러면 엄마들이 이렇게 자식 다 키워본 분은 아시겠지만, 예, 마음고생, 몸고생, 예, 여러 가지를 하게 되죠. 예, 1년 전에 이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일도 하고, 또 일도 안 하기도 하고, 쉬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나가려고 하고요. 내가 안이 좋으면 밖에서 뭐를 친구들이 좋은 걸 해준다고 해도 안에서 뭔가 핑계를 대고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근데 본성은 지금 안에 있는 게 맞는 체질인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또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의 경우에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노화가 되면서 지금 봐서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스트레스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몸이 힘든 경우에는 대체로 잘 자죠. 근데 이제 몸이 너무 힘들면 우리 이제 살아본 분 아시겠지만 오히려 몸은 너무 피곤해서 누웠는데 정신은 말똥말똥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음어 화동에 해당이 되고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있다고 했는데 뭐 가정 주부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도 자기의 삶이 이제 어느 정도에서 맞춰지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살게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이 온 걸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서 심장 자체가 자율신경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한방차를 뭐 향부자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조인초, 예, 감초, 예, 이런 쪽으로 불러드린 겁니다. 저 박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잠을 못 잔다. 단순하게 예. 잠을 못 잔다고 해서 불면증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불면증의 기준이 있습니까? 예, 불면증의 기준은 내가 저녁 때, 그러니까 낮잠을 안 잤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네. 낮잠을 안 잤다는 전제 조건 하에 내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패턴이 있습니다. 10시에 자던 분이 있고 12시에 자던 분이 있고 예,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졸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제일 심한 고문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무언가 내가 마음에 불편한 게 있거나 낮잠을 조금이라도 자게 되면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진찰을 하고 복진도 해서 이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인지 낮에 이제 잠을 못 자게 되면 낮에 밥 먹고 잠깐 이렇게 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5분 존 것 같은데 사실은 1시간 이상 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가 또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 경우에는 자리 자체가 불편한 경우가 있고 또 사람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을 잘 시간에 예전에 왔던 거에 비해서 그 시간에 잠이 안 드는 게 2주 이상 반복이 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불면증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 혹시 잠이 안 올 때 수면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특별한 게 없는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잠이 안 올 때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내 몸에 우리 날씨의 흐름처럼 우리가 뭐 젊었을 때야 40 전에야 잠이 안 와도 누우면 자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 날씨의 흐름처럼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요. 기본적인 것은 잠이 안 오면 다른 걸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때 뭐 TV 보는 것보다는 내가 책을 보거나 뭐 독서를 하거나 이런 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이 올 때 가서 눕는 게 원칙이고 예, 두 번째는 낮잠을 안 자야 됩니다. 예, 낮잠을. 예,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밥 먹고 잠깐 앉아서 조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압법은 예, 조해혈을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측 복사뼈 바로 아래에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예, 복사뼈 아래, 예, 남자는 이제 좌측에 여성분은 오른쪽에 자신의 엄지손으로 좀 뻐근할 정도로 한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예, 배가 불러도 잠이 안 오고 배가 고파도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뭔가 출출하면 그때는 무언가 조금만 먹어주면 되고 뭔가 과식했을 때는 배가 잠이 잘 또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산책, 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취침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예, 혹시 예. 본인 상담 받으실 건가요? 예, 제 상담입니다. 제 상담 알겠습니다. 받으려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제 연세는 58년생입니다. 67입니다. 67세 되셨고요. 예, 예, 예. 자,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 몸무게는, 네. 몸무게가 71이고. 몸무게는 71. 예, 예, 예. 네, 168에 71kg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네.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불편한 점은, 자고 일하면, 예. 목이, 뻐근하게 그렇고, 이 어깨 있다면 어깨. 예. 어깨 좀 약간 뻐근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깨 쪽은 어느 쪽으로 뻐근하세요? 어깨 쪽은 오른쪽이 그렇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예, 예. 주로 오른쪽으로 이제 그러신다 이거죠? 예, 예. 예. 현재 뭐 복용하는 양약 있습니까? 양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없습니다. 네. 지금 목이 뻐근하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뭔가 개운하지 않으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래 오래된 건 아니고 예. 한 3, 4일 전부터 그랬습니다. 3, 4일 전부터. 3, 4일 전부터요? 예. 지금 뭐 일은 하고 계십니까? 예, 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몸을 좀 사용을 하시는 일인지 좀 신경 쓰는 일을 많이 하시는지요?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예. 예, 예. 대변은 어떠세요? 대변도 보통 보면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그거 합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예,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예, 시원합니다. 예. 소변은 밤에 몇 번 보십니까? 소변은 밤에 한 번 정도 봅니다. 예. 낮에 보고 나면 시원하시고요. 낮에 보고 나면 시원합니다. 바로 잘 나오십니까? 바로 그게 이제 예. 한꺼번에 완전히 다 녹고 나서도 조금 더 누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그래가 조금 더 놀 때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잘 받고 계십니까? 예, 잘 받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전립선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립스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뒷목하고 이제 목이 뻐근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일자목입니다. 3, 4일 전부터. 예, 그게 예.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신경 쓰거나 3, 4일 전 한 일주일 요 근래에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있나요? 예, 뭐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건 예. 조금 이렇게 오래 갈 것 같아요. 해결이 쉽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네. 제가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술은 할 줄 아는데 최근에 안 먹은 지 제법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예. 술 한 잔 하면 얼굴 빨개지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집니다. 한 모금만 하면요? 한 잔 하면은 네. 먹으면 한 게 있고 한 잔. 네네. 예. 커피 예. 마시면 커피 좀 진하게 마시거나 그러면 가슴 두근거리거나 잠이 좀 잘 안 들거나 이런 증상은요? 없습니다. 예. 커피 저녁 때 한 7시 반이나 되면도 예. 잠 잘 잡니다. 정상적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원래 주변에서 지금 꼼꼼하고 완벽하다고 하세요? 주변에서 좀 꼼꼼하다고 합니다. 좀 꼼꼼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 체질은 그냥 나는 할 일 내가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군대 가면 그냥 예. 이렇게 좀 뭐 국방부 시계는 항상 돌아가니까요. 그냥 예, 쉽게 맞습니다. 예. 하고 가는 분이 있고 자기가 예. 맡은 바 일은 뭐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충실히 열심히 뭔가 깔끔하게 해놔야 개운하신 분이 있거든요. 예. 예, 본인은 후자 쪽이시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목이 지금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이제 특별히 지금 검진상에도 이상이 없고 복용하는 약도 이상 없는 걸로 봐서는 이제 목이 지금 보면 일자목인 걸로 좀 보여지고요. 예, 두 예, 예. 번째는 이제 예. 살면서 좀 본인 체질은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체질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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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우리 몸이 힘든 건 견디는데 내가 마음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예. 좀 그걸로 인해서 좀 감정이 많이 손상되는 분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제가 볼 때 체질상은 그 후자라서 지금 상황은 이제 목에 일자목에 이제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거하고 이제 심장에 스트레스 그쪽을 예. 풀어주는 한방차를 복용을 하면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예. 이때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예. 갈근, 갈근. 예, 지각, 지각? 예, 지각입니까? 곽? 예, 예, 각입니다. 각, 그냥 각지고 그냥 산다 할 때. 예, 지각할 예. 때 그겁니까? 예, 우리가 예. 뭐 그게 늦게 오는 거 지각. 탱자 열매입니다. 아, 이게 탱자 열매. 예, 예, 지각. 탱자 열매. 아, 열매인데 한문 용어로는 지각이다. 예, 그 예. 말씀. 예, 그 다음에 귤피, 귤피는 또 뭔데? 예, 귤 귤껍질입니다. 네, 아, 귤 껍데기. 예, 예, 예. 예. 예, 적으셨습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잠깐만요. 감초. 예. 예, 거기까지 각 4g입니다. 각 4g. 예, 4g. 예, 예. 각각 4g. 예. 예, 그 다음에 향부자 6g, 향부자. 6g. 항부자 6g. 이거 내가 옛날에 그 무슨 사약에 들어갔다는 그런 겁니까? 부자 그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향부자 예, 그건 틀린 그냥 부자고요. 예. 향부자는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예, 예. 마음을 좀 풀어주는 약재입니다. 예, 예. 향부자. 예. 향이다. 향 난다 할 때 향자. 예, 예. 향부자. 예, 예, 예. 그 다음에 김치 드실 때 겉절이가 좋으세요? 신김치가 좋으세요? 아, 신김치가 좋습니다. 저는. 아, 신김치가 좋으세요? 예, 그러면 예. 거기에다가 대추 2개요. 대추 두 두 개. 개. 두 알입니까? 두 예, 개? 예. 대추 중간 크기 정도로 2개에서 넣고요. 예, 중간 예. 크기. 예. 예, 그렇게 해서 예. 물을 1800cc 넣으세요. 물을 1800cc. 예, 예. 1800cc. 예, 그 다음에 100에서 120cc 나오게 다리세요. 100에서 120 20cc 나오도록 다리시고. 다린다. 예, 그 다음에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드시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한 잔. 예, 그 다음에 저녁 때 취침하기 1시간 전에 한 번 드세요. 이제 취침 1시간 전에 예, 한 예. 시간 전에 예. 전에 한 잔. 예,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드시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한 달 정도. 예, 예, 한 달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한의원에 가서 예. 그쪽 경추 추나 치료도 침 치료 받으면서 추나 치료 받으면 빨리 더 좋아집니다. 예, 추나치료. 예, 추나치료 겸추에 그죠? 예, 겸추죠, 그죠? 목이 목뼈가. 예, 예. 예, 아, 그럼 많이 좋아지네.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움 예. 많이 되셨어요? 아주 도움이 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목이 근육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기본상에.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예. 한방차로 건강에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아버님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예,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예, 예, 예.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67세 남성의 목에 또 어깨에 뻐근한 통증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목, 어깨에 뻐근한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어떤 질환이 의심됩니까? 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경추 질환입니다. 이제 경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대체적으로는 손 쪽이 저리고 어깨 쪽이 저리지만 목만 뻐근하고 아픈 수가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일자목입니다. 예,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목 자체가 이제 C컵을 이뤄야 되는데요. 약간 이렇게 숙이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고 PC 작업을 하고 글을 쓰고 하게 되면서 목 자체가 이제 일자목이 되면서 근육이 경직되면서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게 있고, 예, 세 번째로 이제 목에 이물감이나 편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예, 뒷목에 장애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 불편하거나 화가 나면 예, 뒷목을 잡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뇌와 허리, 우리 몸의 자율신경, 예, 그래서 척수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경추에서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경직이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사님, 우리 상담자분처럼 일자목이 있다. 그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 일자목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잠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에 통증이 나타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깨의 밸런스가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굴 자체를 이렇게 숙이고 자면서 이 어깨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감싸집니다. 우리 이제 거북 등처럼요. 예. 근데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일자목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분 성향 자체가 새콤한 걸 좋아한다는 것은 무언가 마음적으로 우리가 지금 7세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런 분의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면서 뭐 일을 하는데 이 정도는 스트레스는 누구나 받지 이러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삶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불편할 때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 무언가 불편할 때 이건 삶에서 나타나지 하고 자기가 안고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터지겠죠. 예, 근데 이분은 현재 건강검진을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서 이상 없고, 복용하는 약도 없고, 예, 현재 뭐 수술하신 적도 없고, 현재 이제 육체적인 일도 하고, 특별히 뭐 과체중이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무언가 뒷목이 뻐근하고 뭔가 개운치 않다. 이 경우에는 마음에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천지, 예, 그래서 제가 머리와 마음, 몸을 연결해 주고 있는 게 목인데요. 이 목에 나타나는 증상은 천지가 교감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예, 집사람하고 자제분들, 동료분들, 선후배분 이야기할 때 뭔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머리와 몸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이게 이분의 스타일은 내가 담아놓고 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내재되어 있고, 이게 이제 무언가 한도에 차면서 뒷목이 경직이 되면서 나타나서 이제 가슴을 풀어주는 약, 예, 목에 경직되는 것을 풀어주는 약을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그 목이 이렇게 C 형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예, 예. 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일자목인지 예. 아닌지 스스로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폈을 때요. 네. 이 귀에서 어깨가 반듯해야 됩니다. 귀에서 어깨가요? 예, 예. 아, 예,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나, 네. 예, 이러면 이 어깨가 귀가 뒤에 있고요. 어깨가 앞쪽으로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군대 가면 부동자세 있잖아요. 네. 부동자세가 있으면 어깨를 피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안 나옵니다. 예, 근데 현대인들 그 다음에 뭔가 움츠리고, 이제 여성분들은 이렇게 이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책도 안에 감싸고 다니잖아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스마트폰 보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꾸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어깨하고 이 귀를 봤을 때 어깨가 앞쪽으로 나와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이쪽 가슴 쪽에 심폐가 있는데요. 이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굽어집니다. 아. 예, 그래서 항상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제 어깨를 좀 이렇게 뒤로만 살짝 해줘도 이 심장하고 폐의 힘이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걷는 분한테
이 가슴 피는 운동도 한 번씩 해주라는 게 엔진이 심장과 폐,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가슴 펴는 운동, 그 다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여기에 통증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검진상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면 되고, 이와 함께 이제 일자목 또 거북목 같이 교정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슴을 쫙 피는 거는 너무 좋은 거네요. 제일 좋죠. 그렇군요. 걷는 운동 이상으로 좋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박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도움이 되는 한방차로 소개해 주신 약재죠. 갈근, 지각, 귤피, 감초, 향부자, 대추. 박사님, 어떤 도움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마지막에 그 오미 맛을 물어보는데요. 우리 음식을 넣을 때 마지막에 넣는 그 조미료, 매우콤한 걸 넣을 거냐, 약간 단맛을 좀 넣어줄 거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한약 처방에는 생강과 대추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매콤한 걸 좀 좋아하면 생강의 분량을 좀 높이는 거고요. 매콤한 거보다는 약간 달달한 게 나는 먹기에 편하다. 이러면 대추의 양을 늘리게 됩니다. 근데 이분은 새콤한 걸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새콤한 걸 좋아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콤한 맛의 반대는 매콤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성향은 매운 거보다는 달콤 새콤한 게 좋아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대추, 이 대추는 12경맥을 본초서인 본초 강목에서 이 대추는 12경맥을 좋게 하는 겁니다. 12경맥이라는 것은 동맥과 정맥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갈근인데요. 이 갈근은 뒷목이 경직이 되거나 피로하거나 일자목이었을 때 쓰게 됩니다. 또 소화작용도 좋게 하고 피부를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작용이 있고 내 몸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그래서 우리가 술 많이 먹는 사람이 갈근이 이제 칡인데요. 칡차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간의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간에서 해독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하게 들어오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해독하는 기능이 있어서 이제 갈근을 불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가 가슴 쪽에서 스트레스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길경을 같이 불러드린 겁니다. 길경하고 지각. 그래서 가슴이 활짝 펴야 뒷목 자체의 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 향부자와 이제 감초를 같이 불러드린 건데요. 기를 좋게 하고 심장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한방차를 함께 불러드린 겁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혹시 이 목 어깨의 뻐근한 통증, 그리고 또 일자목, 이 개선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어깨를 자신 이제 손만 뒤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귀 뒤쪽으로 가 있어야 이 가슴이 활짝 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머리를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회혈을 지압을 해주는데 귀를 접어서 올라가고 코에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로 교차점이 되는 부분을 찾으셔도 되고, 또 하나는 내가 머리를 만지다가 보면 가마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승장입니다. 승장은 아랫입술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랫입술 아래쪽에. 그래서 이 부분은 뒷목이 차갑거나 뒷목이 경직되거나 뒷목이 통증이 있거나 동의보감 친구법에서는 한강, 뒷목이 뻣뻣할 때 이제 승장에 침을 놓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신의 엄지손으로 10초씩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해부터 입마름이 심해지더니 입에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하던데요.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계속됩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소하고 구강자결감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SNS로 사연을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강자결감에 대한 건강 고민 상담 살펴봤는데요.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구강자결감. 박사님,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네. 구강자결감 어떤 질병입니까?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갱년기 여성하고 구강자결감을 붙이는 경우에는 처방이 달라지고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예, 그런데 구강자결감만 전제로 했을 때는 뭐 젊은 사람도 나타날 수 있고 갱년기 여성도 나타날 수 있고 남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구강이라는 것은 입입니다. 입이 이제 뜨겁고 따끔거리고 아프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구강자결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느꼈을 때 매운 거 먹었을 때 입이 화닥거린다, 화끈거린다, 이걸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은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것은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나 가슴 쪽에 열이 올라오면 눈이 충혈이 될 수도 있고, 예, 구강에 염증, 자결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예, 비강이 건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갱년기 증상을 같이 치료를 해서요, 상부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것을 꺼줘야 구강자결감이 치료가 되지, 구강자결감 하나만 치료를 해서는 개선이 될 여지가 좀 적어지고 치료될 확률도 적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처럼 갱년기 여성에게 나타난 이 구강자결감, 요거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갱년기 증상이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열감이 있어도 계속해서 선풍기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게 좋고 시원한 게 좋고 문을 닫으면 답답하고 이런 열감이 있는 경우에 자결감에는 갈근과 이제 승마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열감은 올라오는데 나는 따뜻한 데가 좋다, 찬 걸 먹으면 불편하다, 이런 경우에는 당귀와 황백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추위를 타는 음체질이다 하시는 분은요, 당귀와 황백, 그리고 더위를 타는 양체질은 갈근과 승마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을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령자에게서 노인 냄새가 느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든지 요실금이라든지 변실금, 특히 초기 이제 치매로 인해서 위생 관리가 철저하지 못해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나는 냄새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 냄새가 나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나는 냄새는요, 질병으로 인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냄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픈 곳은 없는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